한국 AESA 레이더 세계 2위. KF-21 전투기 레이더 개량 완료. 중국이 뒤늦게 후회한 한국군 기술력. 스텔스기 한 번에 탐지하는 한국 레이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새 레이더인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가 국산화를 이뤄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적을 탐지할 필요 없이 전면부의 부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적을 탐지해냅니다. 쉽게 말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눈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표적을 빠르게 포착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 표적을 향해 동시에 교전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AESA 레이더 개발에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KF-21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무리한 도전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하나시스템은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 8월 AESA 레이더 시제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지난달부터 비행시험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 작업을 완료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올해 비행시험을 시작하는 KF-21 시제기에도 탑재돼 추가 검증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우리 레이더 기술 수준은 현재 세계 12위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6일 한화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전기영 방위사업청 감시전자 사업부장은 2030년이 되면 우리 레이더 기술 수준이 세계 6위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다른 결과물엔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선 4조 원 규모의 천궁 II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도 20에서 4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 MSEM으로 분류되는데 뛰어난 명중률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중률을 논할 때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기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UAE 수출 금액 4조 원 중 1조 3천억 원이 레이더 몫이라고 합니다. 천궁 II 레이더는 전방위, 다수 표적을 향해 탐지와 추적, 피하 식별은 물론 유도탄과도 연동돼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3차원에서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 3차원 다기능 레이더 MFR로도 불립니다. 2020년 전력화가 끝났고 내년에는 이 레이더의 개량형이 양산될 계획입니다. 천궁-2, 즉 MSEM이 중층 방어용이라면 LSEM은 중상층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패트리엇부터 시작해 아래부터 위까지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SEM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기 배치를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연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지고 섞어 쏘기, 식공격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다층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할 LSEM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LSEM의 실전 배치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대로 2024년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양산과 전력화에는 2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에 실릴 초소형 경량화 SAR 위성. 이날 미디어데이에선 SAR 위성도 선보였습니다. SAR는 지면에 레이더 전파를 쏜 뒤 반사되는 시간차로 영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상에 구애받지 않고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날 SAR 위성의 모형을 내놨는데 초소형 경량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100kg 이하 무게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소형 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중대형급 위성의 빈틈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위성은 약 2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시망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SAR 위성 같은 소형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한반도 주변의 정찰 주기는 30분 간격으로 단축됩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EL 움직임을 더 기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AR 위성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시연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개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가 개발되면 SAR 위성 같은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띄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AR 위성은 우리 군의 정찰위성 사업인 이른바 425 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SAR 위성과 더불어 전자광학, EO 및 적외선 IR 탑재 위성을 모두 합쳐 5기 정찰위성을 2025년쯤 쏘아 올린다는 게 해당 사업의 계획입니다. SAR가 레이더 전파를 활용한다면 EO-IR은 카메라 렌즈로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이들 정찰위성 5기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스페이스 X위 재활용 로켓 펠컨 9에 실릴 계획입니다. 최초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도 2020년 7월 펠컨 9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 이 전례를 425 사업에서도 따르는 겁니다. 이니 AESA 레이더 성능 약하다. 근거는 국방부 산하연구소 보고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에 장착될 AESA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면서 AESA 레이더 개발 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해당 조사서에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중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분야가 취약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조사서를 통해 레이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무기 체계도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누리호 발사 시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개한 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는 2위, 중국은 6위, 일본은 8위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에 올랐으며 2015년과 2018년에는 공동 9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단독 9위로 상승했다. 3. 한국 레이더 기술. 국방과 군사무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주제는 참으로 많다. 그렇기에 그러한 정보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덕후 생겨났을 것이고 밀떡 사이트에서 지금도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세종대왕함에도 이것을 달았어야 하는데 맞네 말들이 많은 이유일 것이다. 어쨌든 내일 양자 레이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쯤에서 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일취월장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과 그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한국을 세계 7에서 8위의 무역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이 GDP 강국이 된 것에 힘을 입었고 여기에 더해서 LIG와 한화의 불꽃 튀는 기술 경쟁 그리고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고마운 일을 많이 해준 러시아의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내 개발했다는 많은 기술들의 원천 기술들은 여전히 선진국과의 큰 갭을 보인다.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그렇다고 현실도 모르고 방방 뜰 필요도 없다.
KF-21-226에 성공했지만 엔진, AESA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 모두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떼고 있을 뿐이다. 다시 양자 역학이다. 원래 시작도 군용 레이저 무기의 동작 원리,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글이었고, 마지막 글도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양자 레이더에 관한 글로 마치게 된다. 양자 역학은 단순히 물리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학문이다. 3년에 한 번씩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진국들과 한국 국방기술력과의 격차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전체 9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더를 포함하는 감시, 정찰 분야는 11위로 미국 대비 80% 미만의 기술력을 가진다. 갈 길이 아주 멀다는 얘기이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음에도 2015년부터 순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한번 뒤처진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한국은 1970년부터 레이더 개발을 시작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1920년에서 30년대부터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최근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그냥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1981년 금성정밀이 어선용 항해 레이더 GS753 개발, 1984년 미국 ITTV GPS-100 레이더 납품 계약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후 군수용 해안감시 레이더 GPS-100를 공급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7년의 노력 끝에 1991년 수입에만 의존하던 적어도 탐지 레이더 TPS-830K를 독자 개발한다. 금성정밀은 그 후 1995년 LG정밀, 2000년에는 LG이노텍으로 사명을 바꾼 후 2004년 방산 부문을 LIG에 매각한다. 초기에는 실제로 안테나가 회전하는 기계식 레이더, 항해용 레이더, 저고도 레이더, 발칸 레이더, 비오 레이더 개발을 시작으로 2003년 참수리정 레이더, 2005년 윤영아함 레이더를 개발하고 2006년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AESA 개발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레이더 개발을 시작한다. 이후 최신 선박을 위한 다기능 레이더 MFR 멀티펑션 레이더 A를 적용한다. 2015년 미국은 F-35 도입에 따른 상호절충 교약으로 로키드 마틴이 약속한 KF-X 핵심 기술 4가지 기술 이전을 불허한다. 그중 가장 핵심인 AESA 레이더 개발이 시급해진 한국은 당시 KF-16, FA-50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레이더 EL, M2031을 개발한 이스라엘 ELTA4와 급하게 기계식 레이더의 AESA 버전인 EL, M2052 기술을 도입한다.